풍수란 것이 무엇일까요? 풍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편리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연구하고 고민해서 만들어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의 부엌의 모습과 현재의 부엌의 모습이 너무도 많이 다르죠? 이거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바뀌어야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우리 전통의 풍수와 또 현재의 풍수와 가장 많이 변화를 시켜야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주방입니다. 주방은 완전히 과거의 풍수 이론을 버려야 하는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주방의 풍수를 현대에 맞게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하는지 완벽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풍수하면 대단히 어려운 특별한 그런 학문인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시면 좋은 풍수입니다. 또 여러분의 건강에 좋으시다면 그것이 좋은 풍수입니다. 주방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풍수학 이론이 처음 나온 조선시대의 부엌과 현대의 부엌 너무도 많이 다르죠. 어쩌면 단 하나도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방향, 위치 등등 모든 개념을 다 바꿔야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까요? 부엌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전에는 이 방향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지금은 하나도 의미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 방향에 관한 이야기는 불편함이라는 곳에서 나온 것인데요. 첫째, 방향이 북쪽으로 되어 있으면요, 과거에는 아궁이에 불을 못 지폈어요. 예전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어서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 중에 아궁이에 불 지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게 어느 집에서는요, 아궁이에 불이 잘 붙는데 어느 집에서는 불이 잘 붙지를 않아요. 그랬던 이유가 이 방향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엌이 북쪽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요,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굴뚝으로 나가는 연기가 오히려 부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 연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옛날 부엌 아궁이 위에 그 얼음 시커멓게 있는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이것은 방향이 잘못되어서요. 불이 잘 지펴지지 않아서요. 굴뚝으로 나가야 하는 연기가 부엌으로 들어오게 되어서요. 그 연기가 천정에 들러붙어서 생긴 그 자국입니다. 이 연기 다 마시면서 일하셨던 그 주부 너무너무 힘드셨겠죠. 세 번째가요, 이렇게 바람이 역행을 하니까요, 이 나가야 하는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고요, 부엌에 환기가 안 되니까 부엌에 보관한 음식이 상하기가 쉬웠다는 거죠. 이래서 양택삼효라는 그 서적에서요, 부엌의 위치, 방향 이런 것에 관해서 참 많이 다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요, 현대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라고 얘기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거라는 거죠. 요즘은 아궁이에 불 뗄 일 없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불이 다라락 붙잖아요. 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시고 또 주택이라고 하더라도요, 후드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요, 환기가 잘 되죠. 이러니까 당연히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연기 때문에 고생하실 일 없죠, 그죠? 또 요즘은 냉장고가 원체 좋아서요, 음식 상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나 방향 이런 것은 이제 현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또 쌀떡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예전에는 이 환기가 잘 안 되고 습기가 많은 곳에 이 쌀떡이 있게 되면요, 상하기가 쉽죠. 그러나 현대에는 쌀통이 워낙 좋고요, 또 예전과 같이 쌀을 쌓아놓고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또 조명 역시요, 예전에는 불이 어두웠으니까요, 부엌에서 저녁에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밝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현대에는 부엌 어두워서 일 못하시는 분 없죠. 또 식탁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전 조선시대 부엌에서 식사하셨나요? 대청에서 아니면 방에서 식사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 식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릴 때 식사하시던 그 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유튜브에 나오는 이 풍수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제는 이 풍수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모든 풍수서, 양택삼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풍수서에서 주방을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요, 편리함과 건강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이제 전혀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이제부터 부엌에서
반드시 치워야 할 7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쓰레기통입니다. 이는 청결과 직결되는 문제이고요. 주방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쓰레기통은 무조건 뚜껑 달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가능하면 식탁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쓰레기통에는 어떤 것이 담길지 모르는 겁니다. 일반 주방 휴지나요, 물 묻은 휴지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요. 음식물 찌꺼기가 담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염된 것들, 상한 것들 이런 것들을 버려두는 곳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풍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이용하는 학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식사 즐거울 리가 없죠. 두 번째가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들입니다. 간혹 이것을 주방에서 치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럼 주방에서 칼 어디에 두라고요? 가위는 어디에 두라고요? 이런 개념 없는 말들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부엌칼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요즘에는 부엌에 칼도 여러 종류가 있죠. 또 주방 가위도 있고 많죠. 이것은 치우는 것이 아니고 끝을 반드시 아래로 향하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요즘은 주방에 칼을 넣는 또 소독을 하는 칼통들 이런 것들도 많죠. 가능하면 이런 곳에 넣어서요, 끝부분이 날카로운 부분이 안 보이도록 해두시면 좋지만 그것이 어려우시다면요, 날카로운 부분이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아니면 부드러운 천 위에 눕혀 두시면 됩니다. 주방 가위나 다른 날카로운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세 번째가 식기나 수저입니다. 이거 역시 식기는 도자기가 좋다느니 스테인레스는 안 좋다느니 나무 식기는 절대로 안 된다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요. 이것은 정말 엉터리고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자동차 안 타고 다니실 건가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오행학, 우리 풍수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스테인레스든 나무든 도자기든 어떤 거 쓰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청결하게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금이 가거나 깨어지지 않은 것들 사용하시는 거, 이거 역시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끌어서 했는데요. 네 번째, 식기는 항상 청결해야 되는 겁니다. 수저 역시 마찬가지죠. 그릇에 관한 이야기, 수저에 관한 이야기는 풍수서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이것은 찬장에 청결하게 엎어두시면 되고요. 수저 역시 깨끗이 소독을 해서, 자주 소독을 해서요, 깨끗하게 보관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식기를 엎어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엎어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찬장에서 식기 바로 둔 거 없었죠? 거의 대부분 다 엎어두죠. 바로 두게 되면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 먼지 여러분들 다 마시게 됩니다. 다섯 번째, 부엌에는 절대 화분이나 꽃 이런 것들 두시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풍수서 어디에서도요, 하물며 왕궁의 부엌 어디에서도요, 주변에 꽃이나 나무 이런 것들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무나 꽃 이런 것들은요, 보기에는 좋아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벌레나 미생물체, 조그마한 미생물체 같은 것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물에 떨어진다면 좋을 리가 하나도 없겠죠. 식탁에도 가능하면 이런 화병, 꽃, 나무 이런 것들 절대 올려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리실 때 밥상에 나무, 꽃 이런 거 올려두시고 식사하신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사극 어디에서도 왕이 그 많은 반찬, 그 큰 밥상 위에 꽃 올려두신 거, 나무 올려두신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절대 부엌 근처는 이런 생명체, 화분, 꽃 이런 거 두시면 안 됩니다. 간혹 이런 거로 수생목이니 목생환이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으시던데 불납니다. 여섯 번째, 절대로 주방에는 고장난 화구를 두셔서는 안 됩니다. 주방은 수호행이 담당하는 영역이고요, 또 화호행이 담당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는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가 가장 좋은 것이고요, 좋은 수호행이, 좋은 화호행이 서로 그 역할을 할 때 그때 풍수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고장난 화구라는 것은요, 죽은 화호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수호행과 화호행의 균형을 깨어지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합니다.
수호행은 우리 오행학에서는요, 돈과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화호행은 우리 오행학에서는 명예와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방은 항상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조리하는 생애 개념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하여 예전부터는요, 주방에서는 절대 산 동물도 죽이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집안에 큰 경사가 있었어요. 닭을 잡을 때도 그 닭을 우물가에서 잡아서요, 주방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방에서는 절대 이 사회 개념이 생겨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방을 한번 잘 둘러보시고요, 이렇게 삐걱대거나 고장난 것, 특히 이것이 화구와 관계된 것, 또 전기와 관계된 것, 불과 관계된 것이라면요, 반드시 고치시거나 아니면 치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 청결입니다. 먼지, 찌든 때, 얼룩, 끄름, 이런 청결치 못한 것은 반드시 없애거나 그것이 안 된다면 교체를 하셔야만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주방은 생애 개념이 살아나도록 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죽은 기운이 아주 강한 그런 것들입니다. 혹시 후드에 찌든 때 없으신가요? 혹시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 인덕션 주변에 음식물 찌꺼기 얼룩 없으신가요? 혹시 개수대 위에 아직 안 한 설거지 그릇들 쌓여있지 않으신가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방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 가정의 재물운을 살려주는 곳입니다. 살아나야죠.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7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방은 여러분들 가정의 재물운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풍수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자극하여서요, 의식으로 행하게 하는 그 학문이며 또한 편리함을 위주로 만들어낸 학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재물운과 건강운이 확 튀어나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